누가 알았을까? 박정수가 한동석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십 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왔다는 것을. 박정수는 어두운 골목 끝 오래된 한옥집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은색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목걸이의 펜던트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수라는 글자가 그녀의 손끝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박정수는 한동석을 키우며 단 한 번도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로 점철되어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마광숙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한동석이 마광숙을 사랑하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의 양조장 안 마광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마광숙의 손은 막걸리 잔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한동석을 향해 부드럽게 빛났다. 한동석은 그녀의 미소에 빠져들었다. 그의 심장은 마광숙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요동쳤다. 광숙 씨, 당신이 이 양조장을 지키는 모습 정말 멋져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마광숙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어머니 박정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서가, 독수리 술도가를 망하게 해야 한다. 그게 너의 운명이야. 마광숙은 한동석의 망설이는 표정을 눈치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동석 씨, 무슨 고민이 있죠? 요즘 자꾸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한동석은 그 따뜻함이 자신을 옥죄는 듯 느꼈다. 그는 마광숙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머니 박정수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한동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의 거짓말은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마광숙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한편 박정수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양조장 근처의 오래된 느티나무 뒤에 숨어 한동석과 마광숙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의 손은 목걸이를 쥔 채로 부들부들 떨렸다. 동서가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박정수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한동석이 마광숙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 눈빛은 그녀가 오장수의 아버지에게 품었던 사랑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박정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수십 년간 키워온 복수의 불씨가 한동석의 사랑으로 인해 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박정수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오장수의 아버지 오태산을 사랑했다. 오태산은 독수리 술도가의 후계자였고 박정수는 그의 곁에서 꿈을 꾸었다. 두 사람은 한옥 마당에서 달빛 아래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태산은 갑작스럽게 그녀를 배신했다. 그는 독수리 술도가의 경영난을 이유로 다른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 박정수는 배신당한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손에는 오태산이 준 은색 목걸이만 남아 있었다. 수년 후 오태산은 다시 박정수 앞에 나타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정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긴 듯 보였다. 박정수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오태산을 사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졌고 박정수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태산은 또다시 그녀를 버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떠났다. 박정수는 절망 속에서 딸을 낳았고 그 딸에게 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었다. 적어도 박정수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고가 오태산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태산은 박정수의 딸을 빼앗아 독수리 술도가의 비밀을 지키려 했다. 박정수는 그 순간부터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한동석을 아들로 키우며 그에게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동서가, 독수리 술도가를 망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동석은
마광숙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혼란에 빠졌다. 그는 마광숙의 웃음소리, 그녀가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어머니 박정수의 명령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날 밤, 한동석은 양조장 근처의 강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광숙이 선물한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손수건에는 그녀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한동석은 손수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광숙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의 이상행동을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동석이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마광숙은 한동석의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박정수의 필체로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려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광숙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쥔 채 한동석을 찾아갔다. 동석 씨,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한동석은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광숙 씨, 그건 오해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석을 다그쳤다. 오해? 이 편지가 오해라고? 당신,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죠? 마광숙의 질문은 한동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박정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미안해요, 광숙 씨. 나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마광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정수는 한동석이 마광숙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녀는 한동석을 불러냈다. 두 사람은 한옥집의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박정수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동석아, 내가 마광숙을 사랑한다고? 그 여자는 독수리 술도가의 상속자야. 그녀를 사랑하면 우리의 복수는 물거품이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한동석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광숙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박정수는 단호했다. 잘못?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내 여동생을 죽였어. 그걸 잊었나? 한동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가 말한 여동생에 대해 처음 들었다. 여동생요? 그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딸을 잃었다고 믿었지만 최근 독수리 술도가의 비밀 문서를 통해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찾았다.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말했다. 동석아, 마광숙이 내 여동생일지도 몰라. 그녀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어. 한동석은 혼란에 빠졌다. 그가 사랑하는 마광숙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정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마광숙을 이용해 독수리 술도가의 비밀을 파헤쳐.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면 우리는 그녀를 되찾고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한동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의 배신을 확인한 후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양조장의 재무 기록을 조사하며 한동석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마광숙은 한동석을 회사로 불러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동석 씨, 당신이 내 신뢰를 배신했어요. 이 자금 횡령건 설명할 수 있나요? 한동석은 당황했다. 그는 어머니의 지시로 자금을 빼돌렸지만 마광숙에게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침묵했다. 마광숙은 그의 침묵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당신, 이제 우리 양조장에서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양조장의 오래된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 오태산이 남긴 편지와 함께 은색 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에는 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마광숙은 목걸이를 손에 쥐며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났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목걸이를 걸어주며 내 딸이라고 속삭였던 기억.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마광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 목걸이 대체 뭐지? 그리고 왜 내가 이걸 기억하는 거지? 같은 시각,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마광숙의 출생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오래된 병원 기록을 꺼내며 말했다. 동석아, 이 기록을 봐. 마광숙의 출생 날짜와 내 여동생의 출생 날짜가 일치해. 그녀가 내 딸일 가능성이 높아. 박정수의 눈에는 희망과 복수의 불꽃이 동시에 타올랐다. 한동석은 그 기록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다. 마광숙은 목걸이를 쥔 채 양조장 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동석을 떠올렸다. 그의 배신,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동석 씨,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게 사실이라면 왜 내 가슴은 이렇게 아픈 거지? 그녀는 목걸이를 가슴에 댔다. 그 순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박정수의 눈과 마주쳤다. 두 여인의 시선이 얽히며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정수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광수가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잘못된 걸까? 다음 순간 한동석이 양조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또 다른 병원 기록이 들려 있었다. 광숙 씨, 어머니, 이걸 보세요. 마광숙의 출생 비밀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다. 마광숙이 박정수의 딸인지, 한동석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지,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안개 속에 가려졌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